수요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수요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수요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의 정의를 제대로 못하면 수요 이론은 백날 배워봐야 그냥 모릅니다. 뭔지. 네, 그래서 수요의 정의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요의 정의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말로 정의하는 거, 즉 언어적으로 정의하는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말로 정의하면 수요를 정의할 때 수요 하나만 가지고 정의를 해도 되지만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놈이 하나가 있어요. 수요하고 유사한 놈이.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정의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두 개의 변화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구별해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하고 비슷한 놈인데 이름이 한자가 더 붙었어. 그래서 수요량이고요. 요 수요고 이 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놈은 양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양이 하나 더 붙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요거가 수요량이 하나 더 붙었는데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양이 수요량이 부분이라면 얘는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걸이 그러면 진주 목걸이 그러면 진주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주 목걸이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주 알맹이 하나하나는 수요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놈들이 싹 모인 진주 목걸이는 수요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주 알갱이 하나만 가지고 목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수요라고 하지 않아요. 수요량들이 모여야 수요, 전체 수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놈들을 수요량과 수요를 말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정의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결국 수요량이나 수요나 개념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들어야 된다? 사려는 양, 즉 산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량이나 수요나 똑같이 사려는 양입니다. 사려는 양.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조금 수식어들이 좀 붙어요. 그러나 그 수식어들은 이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쭉 써봅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경제 주체니까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사려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사려는 양이에요. 사려는 양. 이게 바로 수요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요도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려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거 앞에 이렇게 가로쳐버리면 결국 사려는 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는 부분이고요. 쟤는 전체라고 그랬어요. 얘는 부분이고 얘는 전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틀린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는 부분이 되고요. 하나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은 가격 수준이 하나로 딱 주어졌을 때, 즉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고요. 그리고 수요는 이 특정 가격 수준이 아니라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입니다.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나 이런 거에 나온 것들 보면 제대로 수요량이나 수요를 제대로 정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수요량과 수요를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용어집이나 책에서 나온 그런 용어 정리를 수첩에다가 베껴가지고 가면서 그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닌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10년 걸려, 10년.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 연습을 하시면 1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놈을 책에 거 막 베껴다가 해봐야 꽝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사려는 양은 사려는 양인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딱 주어졌을 때 그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게 바로 수요량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거에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일 때 사려는 양을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뭐 10명이 손을 뒀다. 그러면 10명이 수요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0원이라 그러면 아까 10명 중에서 너무 비싼데 해가지고 손을 내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5명이 손을 내렸다. 그 5명은 계속 200원이어도 사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5개가 바로 200원일 때의 즉 특정 가격 수준에서의 사려는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놈들은 나중에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에 이제 가격축과 이 수량축으로 나눴을 때 가격이 100원일 때 10개 이렇게 딱 한 점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200원으로 오르면 5개 이렇게 딱 한 점으로 딱딱 찍혀요. 그래서 얘는 좌표상에 점으로 표시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점으로 표시가 되더라. 좀 이따 이제 좌표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그래프상에서 이제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놈은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놈은 다른 조건들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사려는 양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기타 인구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무조건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로지 여기에서는 가격만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요량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수요입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가격 수준에 사려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100원일 때는 몇 명이지 조사를 해서 찍고 200원일 때는 몇 명이지 찍고 101원일 때는 몇 명이지 찍고 다 찍어요. 찍으면 점들이 쭉쭉쭉 촘촘하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런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하는 것은 결국 선으로 표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제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점과 선의 관계예요. 하나는 점이고요. 수요량은 점이고 그리고 수요는 선의 관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말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말로 정의를 하는 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여기에서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요. 그럼 이제 언어적 정의에서 문제로 나올 것들이 뭐냐?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이라는 뜻이에요. 유량과 저량.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때 경제학에서 개념을 잡을 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 수요 이론, 수요의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유량은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량은 스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로우는 흐를 유자예요. 흐른다. 그래서 유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톡은 쌓인다 그런 소리예요. 낫가리처럼 여기가 이제 벼를 쌓아놓은 걸 낫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량이고요. 이거는 유량인데요. 유량은 개념이 뭐냐면 유량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주어져야 그 기간 동안에 이 측정한 양들 이런 게 이제 바로 기간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간의 양. 그러니까 기간 동안 측정한 양이고요. 이 저량이라는 것은 지금 쌓인 시점이니까 그 시점에서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의 양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시점의 양은 일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얼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량으로 측정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량의 정의 자체, 수요의 정의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없다면 수요나 공급은 무조건 유량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량의 수요나 저량의 공급은 없을까? 그때는 앞에다가 저량의 수요 또는 저량의 수요량 이런 저량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안 붙으면 유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유량이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량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기간의 양으로 측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월급을 받잖아요. 또는 연봉을 받잖아요. 월급은 내가 얼마 동안 일한 대가예요? 월급은 한 달. 그렇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는 뭐라고 그래요? 주급이라고 그래요. 또 1시간 동안 일한 대가는 시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측정한 양, 그러니까 월급, 주급, 시급, 또 연봉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소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간의 양,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나 연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량이 되겠어요. 수요 공급도 유량이고요. 내가 얼마를 생산했냐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생산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산량 또는 소비량 이런 것들이 전부 1년 기간 동안에 측정한 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투자론을 배웁니다. 이 11월 달부터 배우신 분들은 투자론 한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투자론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투자론에서 이제 영업수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영업수지 계산식이 나와요. 그 계산식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모두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지에 나오는 모든 용어, 영업수지 계산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무조건 유량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수지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그게 수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과 수입 이런 것들이 전부 계산이 되는 거.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년 기간 동안 그랬죠? 1년 기간 동안이에요.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그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업수지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뭐다? 유량이다.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영업수지에서. 그래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 전부 그렇고요. 그 중간에 나오는 공실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런 모든 것들이 영업경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든지가 다 유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별로 외울 것도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량을 보시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랄지 순영업소득이랄지 순이익 또는 소득 이런 것들 전부 유량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저량. 저량은 시점을 정해놔야 의미가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를 하거나 또는 재고조사를 할 때 재고량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 특정 시점 12월 31일부로 인구가 몇 명이냐 또는 1월 1일부로 인구가 몇 명이냐 또는 재고가 얼마나 돼 있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대전 인구가 언제부터 몇백만 명 이게 됐냐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대전이 여기가 그 일제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경부 고속도로 이렇게 내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철도, 경부선 철도 나면서 대전이 커진 이제 도시인데, 옛날에 한밭이라 했나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주 옛날에는 대전보다는 어디가 더 컸죠? 청주가 더 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충청도 할 때 충주하고 청주 이렇게 해서 충청입니다. 충청. 그렇죠?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나보다도 더 몰라? 충청이죠. 그게 충청도인 거예요. 그게 충청. 강원도는 뭐겠어요? 그러면? 원주하고 강릉이요. 강릉. 원주하고 강릉. 전라도는 뭘까요? 전주하고 나주. 광주보다 나주가 더 컸어요. 전라도. 경상도는 어딜까요? 경주하고 상주 뭐 그런 데겠죠. 그래서 다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근대 현대로 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긴 도시가 바로 여기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전이 커져버린 거죠. 이 철도가 만나는 점이고 이래서 특히 이제 여기 서대전 여기는 조용필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대전발 0시 50분? 0시 50분 차가 있는 거 몰라요, 지금도.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인구가 이렇게, 옛날에는 별로 없었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가, 교통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인구가 커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구가 없었지만 지금은 많아졌다. 그러면 인구가 대전 인구가 500만이다 또는 1000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언제 500만이고 언제 1000만이고 언제는 100만이고 이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점을 안 정해놓으면 인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해방될 때는 남북한 합쳐서 몇 명이 했었어요. 해방 막 될 때, 일제시대 때, 그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때는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천만 동포야 일어나거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3천만인 거예요. 남북한 합쳐서. 지금은 북한만 해도 3천만이에요. 남한은 5천만이 넘어갔어. 그래서 둘이 합치면 8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시점인지를 정해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를 정해놔야. 그래서 남북한이 합쳐지면 8천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갈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남한만 가지고는 5천만 가지고는 선진국 대열에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일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인구하고 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특정 시점에서 측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량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 주식을 하다 보면 12월 31일 날 기업을 공개합니다. 신문지상에 이렇게 발표를 하죠. 우리의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또 자본은 얼마고 이런 것들 공개를 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거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차대조표. 그래서 대차대조표상에서 나오는 것도 모두 저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대차대조표 그러면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모두 저량이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점에서 딱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이나 부채나 이 지분, 자본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저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여기 영업수지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과 부채는 하나는 유량이고요, 하나는 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을 제대로 못하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유량 저량에 관한 문제는 요거 한 번만 딱 정리해서 외우시면 그냥 다 되는데 그걸 안 외워놓으면 괜히 경제론 다른 데 막 복잡한 거 열심히 공부해도 요거 하나 나와서 틀려버리면 꽝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거 있죠? 감정평가.
감정평가도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가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에서 무슨 제조단가니 무슨 가격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저량이다. 이렇게 하면 유량저량이 그냥 싹 통틀어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로따로 여기에 나와 있는 87페이지에 유량저량 다 나오지도 않았지만 여기 이런 것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외웠다가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뭐다? 저량이다. 영업수지 투자론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유량이다. 이렇게 크게만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유량저량 웬만한 것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다 요령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머릿속에 그 뭉뚱그려서 잘 넣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유량저량 문제 나오는 걸 봤어요.